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남도가 정부에 공문을 보내 의대 정원 200명을 요청하고 공모로 대학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근거, 공정성 논란에도 공모를 강행하기로 한 건데요. 교육부 주관 공모를 주장해온 동부권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2026학년도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 배정을 요청한 겁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전라남도는 공문에서 의대 선정은 외부기관 용역을 통한 공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동서지역 갈등을 부추긴다는 논란에도 공모 강행을 택한 겁니다. 김영록 지사와 전라남도는 순천대와 순천시가 공모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역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 시민사회단체는 전라남도 동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모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대 신설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명확한 근거와 객관성을 갖고 도민의 필요가 있는 곳에 설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떠한 명분과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고 밀실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며 전남도의 특정 지역 편들어주기, 꼼수 감추기의 급급한 모습은 공정성을 갖춘 정부 주관 공모가 이뤄지지 않으면 동부권 전체 시군이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반발 수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다 합쳐서 시민단체들과 저희들이 연대하고 저희들의 지금 상황을 설명한 후에 전남도에 항의 방문도 할 것이고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투쟁할 계획입니다. 커지는 대립 속에 전라남도는 입장문을 내고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상생의 길을 찾도록 힘을 하나로 모으자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시가 의대 유치 등 여러 현안을 두고 유관기관 단체장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노관규 시장이 직접 현안 과제를 공유했으며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노 시장은 의대 유치는 의료 논리와 원칙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전남도가 스스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권한 없는 행정으로 갈등을 조장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자원화 시설을 두고선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적법하게 거쳤다며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입지를 철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의대 설립에 관한 지역사회 의견을 듣기 위해 곡성군 의회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순천대는 지역의 의료 환경을 설명하고 의대와 대학병원이 전남 동부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철 곡성군수와 윤영규 곡성군의회 의장은 동부권에 의대가 들어오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혜택이 제공되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가 폭발하는 열폭주 현상 때문에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면 피해는 더 큰데요. 때문에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한계도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연기가 가득합니다. 소방대원이 불이 난 전기차 아랫부분에 연신 물을 뿌려대지만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습니다. 전기차에 불이 나면 배터리 온도가 1000도 이상으로 오르는 열폭주 현상이 나타나는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은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화재 우려가 커지면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 있던 전기차 충전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지상에 새로 설치했습니다. 인사대표에서 지하는 아예 상 못하게 하자, 위험하니까. 아예 지자체가 나서 조례를 만든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 경상남도는 관련 조례에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조항을 새로 만들었고 전라북도 정읍시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긴 공동주택 9곳에 1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전라북도 차원에서 도비를 지원해가지고 다른 시군들은 하고 있습니다.
소방청도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신축 아파트처럼 지상 주차장이 없는 곳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들은 주차장이 지상에 없잖아요. 권장하는 걸로 해가지고.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139건 가운데 34%는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늘어나는 전기차 수만큼 화재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라남도가 용산과 여수를 잇는 전라선 고속철의 소요 시간을 30분가량 단축하는 고속화 사업을 정부가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전라선 고속철 소요 시간을 10분 줄이는 내용의 예타 사업에 대해 최근 보류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전라선이 30분 이상 단축되는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며 주변 시군과 함께 사업 확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용산에서 여수까지 2시간 55분이 걸리는 전라선은 정부가 3조 원을 들여 고속화를 추진하려 했지만 올해 사업비가 1조 원대로 줄면서 10분만 단축하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남 지역의 첫 블루 워케이션 센터가 여수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에 들어선 블루 워케이션 센터는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2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숙박과 공유 오피스, 아쿠아리움과 미술관 등을 결합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도로를 개설하겠다며 사유지를 편입해놓고 도로가 만들어진 뒤에는 당초 약속대로 인근 부지를 완전 매수하지 않고 있어 논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남도 감사관실까지도 여수시의 완전 매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여수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엑스포역 근처의 한 부지. 이 땅엔 호텔이 세워질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무성한 잡초만 남아 있습니다. 20여 년 전 여수 엑스포 개최를 위한 도로 개설로 인해 지금은 도로 인근에 절벽이 생겨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 된 겁니다. 완만한 평지였던 땅에 15m의 옹벽이 생기면서 지금은 어떤 시설물도 들어설 수 없는 맹지가 됐습니다. 이 땅의 소유자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6,600여 제곱미터 부지 중 약 65%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계획했던 호텔 사업은 취소됐습니다. 그나마 도로 인근 잔여지 35%마저 당초 매수를 약속했던 여수시가 입장을 바꾸면서 재산권 행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땅을 국가기관의 행사를 위해서 수용을 해 주었는데 참 해결이 잘 안 돼서. 여수시는 땅 소유자와 상의도 없이 이곳에 배수로를 무단 설치했다가 소송 끝에 자진 철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배수로 설치와 철거가 이어지면서 땅은 더욱 척박해졌습니다. 보다 못한 윤 씨는 여수시를 상대로 잔여지를 전부 매수하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부지가 도로에 인접한 양호한 부지였던 점, 호텔 사업까지 취소된 점 등을 토대로 여수시의 전부 매수를 의결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도 마찬가지로 잔여지 전부 매수를 여수시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윤 씨의 땅을 매수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입니다. 과거 도로 편입 당시 땅 소유주는 윤 씨의 장인어른으로 윤 씨가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피해가 있으니까 20억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보상을 해주려다. 이거는 저희 어떤 권한밖에 벗어나. 윤 씨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토대로 전남도 감사관실에 재감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향후 민사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고흥군이 최근 새 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을 방문해 축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고흥군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월 새 쌍둥이를 출산한 남양면의 한 가정을 방문해 65인치 스마트 TV와 출산 장려금 등 1억 5천만 원 상당의 축하 선물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고흥군은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과 조선 놀이방을 운영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군에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아동 돌봄을 위한 시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앞둔 무안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누수와 균열 등 중대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돼 부실 공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설레는 첫 입주의 꿈이 무너져버린 입주 예정자들은 책임 있는 안전 진단을 촉구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대리석 바닥이 물에 젖어 흥건하고 지하 주차장의 천장 배관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집안 벽은 완전히 깨졌고 바닥은 구슬이 굴러다닐 정도로 기울어 발로 밟으면 삐그덕거립니다. 화장실 벽 속에는 시멘트가 아닌 타일을 쌓아 채워놓았고 쓰지도 않은 보일러 연통이 찢어져 있기도 합니다. 아파트 벽은 한눈에 봐도 휘고 기울어 반듯한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놀랍게도 이곳은 지난 2022년 착공에 입주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2개 단지 83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 지난달 말 사전 점검을 진행한 입주 예정자들이 찍은 영상과 사진으로 조악한 시공 상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의 해명과 사죄를 요청하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금 세대 하자 접수한 것이 평균 한 세대당 150건이 넘어요. 평균이. 그러면 세대수로 곱하면 6만 건 이상이라고 어마어마한 하자수입니다. 이건 공용 하자수를 제외한 거예요. 나도 이렇게 안 하겠는데 웃기다가 나중에는 슬퍼가지고 눈물이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첫 재산이고 엄청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우중타설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시공사는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가적인 점검과 입주 예정일 변경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협의된 게 아직 없어서 저도 이제 지금 당장 답변을 하기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준공 당시 현장 감리자의 보고 등을 승인한 무안군 역시 행정적 책임자로서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가 모두 보완된 후에 사용 승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하자 범벅인 상태로 입주 예정자들을 맞이하며 소중한 첫 입주의 꿈을 무너뜨려버린 신축 아파트. 추가 안전진단과 재점검 등 조속한 보수를 위한 시공사와 지자체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흑산도에서 울릉도까지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과학으로 하나 되는 축제 한마당이 오는 6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전남교육청은 과학 교구를 꾸러미 형태로 제작해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도서 지역과 울릉도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소통 공간을 마련해 메타버스 공간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창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광양시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노조가 성명을 내고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양시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광양시의 악성 민원에 대한 전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최소한의 공무원 보호 장치인 전화 자동 녹음을 허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광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60대 민원인이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했고 해당 공무원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4월 전남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보다 3.2% 상승했습니다. 호남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과실류가 37.1%, 채소류 10.7%가 올랐고 배와 사과, 양배추 등이 크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가 오는 10월까지 매달 첫째 주에 어린이 영화주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순천 신대도서관 잔디마당에서 특별 야외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여수시가 청년 취업자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집은 5월 22일까지이며 1인당 월 20만 원씩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도 아침에는 많이 춥겠습니다. 고흥의 아침 기온 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25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 무려 17도로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도 하늘 표정은 맑겠고요. 미세먼지도 보통 단계 보이며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12도, 순천, 광양 11도, 고흥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1도, 순천 24도, 광양, 고흥 25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이 더 올라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해상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5시 31분, 간조 시각은 오전 11시 33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어린이날 연휴 동안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고흥 우주항공축제가 열립니다. 고흥부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고흥 우주항공축제를 앞두고 오늘 프리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축제에서는 나로호와 누리호 실물체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 전시관이 운영되고 누리호 발사장 견학과 카이스트 달 탐사 로봇 시연, 우주 식량 시식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여수 지역의 섬을 활용해 미래 관광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토크 콘서트가 오늘 여수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여수시 의회 의원 연구단체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섬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자연 관련 TV 프로그램 출연자 등이 참여해 여수 지역 섬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고 이를 미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토론과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습니다. 광양의 기업 대부분은 올 2,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 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2024년 2,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전망 지수 BACI가 74.4로 전분기에 비해 12.3포인트 하락했고 10분기 연속 100 이하로 연속 불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업 투자 계획이 주를 이룬 이번 조사에서는 올 상반기 사업 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내수 소비 위축을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라남도가 안전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도내 67개 경기장 시설, 전기, 가스, 소방 등 안전점검과 보안 조치를 지난달 말까지 완료했고 청소년 특성을 고려해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선수 보호시설도 보강했습니다. 제18회 전국 장애학생체전은 오는 14일에서 17일, 제53회 전국 소년체전은 25일에서 28일 목포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